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다우존스가 흐름이 좋았고 나스닥이 약보합으로 좀 눌려가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반대로 코스피가 좀 눌려가고 코스닥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이 일단 코스닥 쪽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다가 오늘은 외국인과 함께 기관이 오랜만에 들어왔고요. 코스피는 기관이 매도 폭탄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금투가 굉장히 많이 던지고 있고 연기금도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급이 좀 꼬이다 보니까 주가가 잘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개선이 될지 좀 의문이고요.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이 계속 잘 좋은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그 생각보다는 좀 잘 못 가고 있죠. 그런데 내일 정보 브리핑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 일단 더 꺾이지는 않은 상태, 가지도 않았지만 빠지지도 않은 그런 상태여서 일단은 좀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우리 그 시청 상위주들이 뭐 왕창 무너지는 상황에서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도 좀 빠졌지만 뭐 플랫폼들 그래도 기대했던 것,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빠지는 상황도 아니었고, 오늘은 또 2차전 지주 중에서 또 삼성 SDI가 혼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또 SK 이노베이션 급락 나오고 오늘 좀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 기가 막히게 오늘 많이 가고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일단은 코스닥 쪽이 좀 더 유망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이게 오래 갈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너무 흐름이 좋게 지금 이 타이밍 놓치면 또 못 가는데 못 잡는데, 그렇다고 또 지금 들어갔다가 또 빠지면 어떡하지? 개인들 들어가면 빠져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잡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코스피는 316종목이 올랐고 525종목이 빠져서 0.44% 내렸고요. 코스닥은 647종목이 오르고 664종목이 빠졌습니다. 비슷하죠. 그런데 코스닥은 0.55%가 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 대형주 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는 개인이 1조 원 넘게 매수했고 기관이 8,300억 원을 매도했는데 외국인이 4천억 원 매도했고, 코스닥은 개인만 매도를 하면서 계속 지금 흐름이 코스닥 쪽의 흐름은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혼조세로 보합권 출발한 이후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 어제는 중국 때문에 올랐는데 오늘은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해서 위안화 약세가 나오면서 원화 가치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인 기관이 동반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리고 코스닥은 나스닥 바이오테크 지수 상승의 영향으로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제약주 강세가 펼쳐졌다. 이런 코멘트가 들렸습니다. 시총 상위주 보면 뭐 삼전,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까지가 다 파란불이고요. 삼바, 현대차, 삼성 SDI가 빨간불을 켰습니다. 뭐 오늘 그 현대모비스라든가 또 기아, 현대차 이렇게 보면은 모비스는 빠졌고 기아, 현대차는 올랐고 또 삼바는 올랐고 셀트리온은 빠졌고, 이게 좀 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어서 또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 빠지고 삼성 SDI는 올랐고 크게 올랐죠. 그런 좀 복잡한 상황으로 펼쳐졌다. 그리고 코스닥은 빠진 종목이 몇 종목 안 되는데 카카오게임즈, SK머티리얼즈, HLB, LNF, 솔브레인까지가 5종목이 빠졌고요. 펄어비스 오늘 7.79% 굉장히 많이 올랐고 알테오젠도 4%대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빠졌고 헬스케어가 100원 올랐는데 제약은 3.5% 급등이 또 나왔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보면 유유제약이 6%대, 팜젠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5%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신풍제약 우선주가 3%대, 오리엔트바이오와 진원생명과학이 1%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종목은 나이백이 상한가, 유틸렉스 10%대, ABL바이오와 인트론바이오가 8%대,
TNR 바이오팹도 거의 8%, 오스코텍 6.9% 굉장히 잘 가고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제약 쪽이 흐름이 좋다. 그리고 빠진 종목은 대성미생물 6%대, 한국파마와 프로스테믹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2%대 빠졌고요. 공매도는 어제 대비해서 37% 늘었는데 코스피는 SK 이노베이션 공매도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좀 더 주가가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롯데 쇼핑이 또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과열 종목은 차바이오텍이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어제 공시가 나왔죠, 사실은. 네. 그리고 공매도 거래 대금 보면 코스피는 SK 이노베이션이 1위, 카카오가 2위, SK 하이닉스, 셀트리온, HMM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시젠,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은 코스피는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메리츠증권, 코람코 에너지리츠, IS동서가 많았고요. 코스닥은 CIS, FST, KMW, SK머티리얼즈, 셀리버리까지가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지분 20% 이상 외인 구단 이런 제목으로 광동제약, 또 녹십자, 셀트리온이 이제 거론이 되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표를 보면은 외국인 지분율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63%대, 광동제약, 녹십자, 셀트리온이 20%대로 이렇게 굉장히 외국인 지분율이 많더라. 그리고 낮은 종목도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일단 코스피에서 제일 높은 곳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광동제약, 녹십자, 셀트리온, 또 동국제약, 유한양행 이런 순서였고 한 자릿수였던 데가 이제 5% 넘으면서 한 자릿수 그 다음 순서인 거죠. 그래서 제일파마홀딩스, 종근당홀스 이런 종목들이 좀 있더라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좀 외국인들의 관심도가 또 낮은 곳은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 0.1%, ST팜 0.12%, 위더스제약이 0.23% 이런 순이었고 코스닥 시장의 상장 기업 중에서는 하이텍팜이 44.59,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하이텍팜이 44.59, CKH 25%,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21%, 셀트리온 헬스케어 16% 이런 순서로 외국인들 관심이 지분이 높더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지분이 이제 좀 높은 곳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걸 외국인들이 빼면 굉장히 큰 폭의 또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시간에 보면 셀트리온 0.19% 500원이 오른 26만 8천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헬스케어 0.26% 300원이 오른 11만 6,100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제약은 0.18% 300원이 오른 16만 3천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내일 정부 이제 그 정례 브리핑에서 이제 앞으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좀 동물 실험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 거론이 될지에 따라서 조금 주가가 출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 한번 기대해보자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가 좀 올랐고 제약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고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은 그러나 셀트리온은 개인만 매수를 했고 기관은 6일 연속, 외국인은 4일 연속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계속 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헬스케어도 개인만 매수를 했고 기관이 6일 연속,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매도를 했는데 주가는 100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반대로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이 매도하는 상황. 오늘 많이 올랐죠. 금투 빼고는 다 기관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봉 차트도 보면요. 그냥 횡보입니다, 횡보. 셀트리온은 지금 두 달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긴 매물대 하나를 놓고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매물대에서 주가가 더 빠지면 26만 3천 원까지 이제 빠지게 되면 그 정도에선 지지가 나올 거고요. 상승하게 되면 27만 1,000원 정도 부근에서 주가가 저항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물대를 뚫으려고 했던 게 지난주에 흐름이 있었지만 60일선에
저항을 받고 쭉 빠져내려왔고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은 아주 강한 어떤 에너지가 팍 들어오면서 이 매물대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헬스케어도 비슷합니다. 지금 매물대, 긴 매물대 하나 있고, 역시 위아래 꼬리 길게 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물대 상단에서 저항, 하단에서 지지,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주가가 빠지면 11만 4천 원대 초반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11만 7천 원대 초반 정도에서 저항대를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약은 좀 다르죠. 제약은 지금 매물대 또 오늘 뚫었고요, 강하게. 위쪽에 있는 매물대 두 개가 약하기 때문에 그 맨 위에 있는 매물대의 하단 16만 한 6천 원 정도에서 저항을 만나지 않을까, 올라가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고, 빠지게 되더라도 이 아래쪽 오늘 그 매물대 하단 매물대 그 아래쪽 매물대의 상단까지 밑꼬리가 길게 달려 나왔는데, 그게 15만 7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15만 7천 원 정도까지 좀 빠질 수도 있겠다. 왜냐면 가운데에 있는 매물대 두 개가 약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16만 6천 원, 내려가면 15만 7천 원까지 위아래 좀 더 넓게 길게 좀 열어놓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약의 흐름이 뭐 셀트 삼형제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강하다, 그렇게 그건 뭐 인정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워낙 안 좋은 악재가 크게 나오고 지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포 실험이 아니라 동물 실험에서 반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내일 브리핑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밑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거기서 제시되는 어떤 시기,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시한을 보고 이제 수급이 어떤 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외국에서는 호평 나왔고, 또 그 주목할 만한 뭐 그 약으로 선정됐다는 그런 보도도 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도 정해질 거고, 셀트리온의 주가 방향도 좀 정해질 거고, 제약은 국내에서 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판매를 뭐 금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약은 주가가 좋은 거고요. 일단 제약이 먼저 간 다음에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가가 잘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쌀 때, 지금의 구간에서는 사실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 맞춰서 딱 맞춰서 사야지, 그러면 늦죠. 갑자기 뭐 5%, 7%막 올라가게 되면 못 따라잡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냥 시간 날 때, 짬 날 때, 또 여윳돈 생길 때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각자 상황에 맞춰서 버리기는 좀 아까운 구간이고, 또 사잔이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어서 약간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조금씩 모아가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짧게 마무리를 해도 되겠네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브리핑에서 좋은 소식 들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